네, 안녕하세요. 동남권 링크 사업단 관련해서 이번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 부분을 강의하게 될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유근재라고 합니다. 우선은 그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좀 한번 참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아무래도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라고 지금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한번 복습하는,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고, 과연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 그런 어떤 개요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외에서 떻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또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언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너무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해서 이제 뭐, 너무나도 많이 다들 들으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제 대부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굉장히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뒤에서 얘기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함께 다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융합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 실제적으로는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정보화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데이터의 싸움으로 지금 이제 국가 어떤 경쟁력이 어, 판가름이 날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아무래도 국가 산업의 이제 흥망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그런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이런 걸 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연결과 지능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실은 이 연결과 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지능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따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연결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 연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나? 뭐 센싱 기술, 어떤 통신 기술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만큼 빅데이터화 시킬 수가 없고 어떤 그런 빅데이터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지능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연결 쪽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난리지를 좀 가지시는 게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 10명 중에 한 8명, 7명은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인공지능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을 실은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연결이 근간이 돼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결과 지능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동안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어떤 속도와 그다음에 넓은 범위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전 세계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퀀텀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컴퓨팅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속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혁명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퀀텀 어떤 그런 컴퓨터를 하기 위한 어떤 양자 역할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실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기술이 진보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어떤 그런 속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점점 더 거대화가 되고 빅데이터화가 되다 보니까 그 스케일과 스코프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커져 버렸고, 어떻게 보면은 산업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새로운 어떤 분야가 생기게 되었고, 또 이 산업과 저 산업이 연관이 없었는데 연관 없던 산업들이 또 연계가 되고 있고 연결이 되고 있고, 어떤 그런 어떤 연결되는 범위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혁명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런 지능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는 어떤 지능형 어떤 AI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연결을 되게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빅데이터가 결국에는 클라우드화가 돼야 될 거고, 이것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IoT, 결국에는 수집을 해주고 전달을 해서 저장을 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산업으로 확산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 세 가지가 이 앞에 지금 데이터의 어떤 활용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런 빠른 속도와 함께 굉장히 다양한 스코프에서 뭐 제조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부분이 제조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테슬라니 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어떤 드론 이런 어떤 기술들을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로봇이 수술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 사람과 친구가 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AI가 어떤 우리의 어떤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어떤 그런 범위를 이제는 굉장히 초광역적으로 이제 넘나들게 된 거죠. 이제는 뭐 제조, 어떻게 보면 뭐 식품, 그 다음에 뭐 의료, 그 다음에 교육, 뭐 이런 거와 관계가 없이 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연결과 그 다음에 지능은 모든 어떤 산업, 모든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어떤 부분은 이런 이 두 가지가 근간이 돼서 결국에는 정말 고도화된 지능 사회를 지금 이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어떤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미래의 어떤 수요나 어떤 사고나 재해나 이런 걸 예측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관계를 연계하고 이어주는 데 또 저희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블록체인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아시는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실은 AI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고,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지금 AI가 모든 어떤 산업 구조를 지금 바꾸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근간이 되고 그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어떤 키가 실은 이제 센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이제 연결과 지능 그다음에 자율로 이제 진화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2단계 이제 지능형까지 이제 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IoT가 어떤 센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어떤 그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부분 딥러닝이 발달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할 스마트 팩토리나 어떤 모니터링 같은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이 사물 인터넷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어떤 산업에서 이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스마트한 어떤 공장을 스마트 공장에서 이제 IoT를 쓰겠다라는 거지만 그 공장이 아닌 다른 어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어떤 사물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들 뭐 되게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은 크게 이제 생각을 조금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약간 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딩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뭐그 데이터 수집하는 센싱 기술, IoT 기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은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그 연평균 시장 성장률도 거의 한 48%,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업에서, 산업계에서의 어떤 성장성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이 넘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뭐 구글, 그다음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 이런 어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클라우드가 기반이 돼서 모든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기업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지금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떤 클라우딩을 좀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다들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를 이제 뭐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만 유튜브를 이제 제가 가끔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거는 음, 제가 이제 어떤 보는 유튜브를 이제 보고 껐는데도 그 제가 본 어떤 영상과 관련이 있는 영상들을 제가 다음에 유튜브 들어갔을 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제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클라우드화하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서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을 이미 유튜브가 갖고 있고 그런 어떤 기능은 이미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산업에 이미 다 연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쇼핑을 하던 내가 음식을 먹던 아니면 내가 어떤 광고를 보던 아니면 유튜브를 보던 영화를 보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제 알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클라우드도 좋고 인공지능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을 이제 결국에는 이룰 수 있는 근간은 데이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데이터가 이제 쓰레기면 결국엔 결과도 쓰레기다. 뭐 이런 이제 뭐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일 거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화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 데이터를 모은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어떤 데이터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빅데이터를 만드실 때도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그냥 무작정 막 아무 데이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관심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성을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이해하는데 꼭 그런 필요한 데이터들을 위주로 빅데이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어 이제 애플의 시리나 뭐 MS 코타나 그 다음에 뭐 삼성의 이제 빅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리나 뭐 빅스비한테 오늘 뭐 날씨가 어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바로 그냥 연결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음성까지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필요한 게 이런 어떤 센싱과 IoT가 같이 발달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어,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고 저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매년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구 인구의 20배가 넘는 약 1,500개의 센서가 존재할 거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제 쌓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는 이런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어떤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지능화를 시켜서 내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랑 왜 연관이 있냐? 제가 이제 이런 서론에 뭐 이런 인공지능 같은 되게 좀 뭐 많이 아는 내용을 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도 중요한 거는 센싱과 빅데이터겠죠. 그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근간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컨셉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요와 뭐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 팩토리는 뭐 4차 산업혁명이 됐으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가 나왔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이제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좀 보급이 많이 활성화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그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 이제 공장을 운영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런 그 스마트 공장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 뭔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찾게 된 게 이제 코로나가 큰 기여를 했고 그렇게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제 성장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좀 어려운 점은 인건비, 노동비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자본비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뭐 자동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어떤 진짜로 지능화되게끔 이런 노동과 자본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업은 결국에는 이윤이 남아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대기업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부터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고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리니어하게 이거는 정말 그냥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익스포넨셜 릴레이션십으로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급진적으로 완전히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됐고, 그럼 대기업들 위주로만 가고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스마트 팩토리가 출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간단하게만 뭐 좀 얘기를 더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인구 고령화가 이제 숙련된 노동자 수를 감소시킬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넘어갔죠. 노동자 수는 점점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체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이제 변화하게 되다 보니까 제품의 수명 주기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자동화나 이런 어떤 그 2차, 3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기술로는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다 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리베이트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그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개념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ICT 기술, 그러니까 ICT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결국에는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최소 비용과 최소 시간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을 다 지능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일반 어떤 그런 공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제 생산 설비에서 구축을 해서 그 생산 설비에서 단일화된 어떤 그런 제품을 뽑아내죠.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그게 아니라 생산 설비나 이런 데서 결국에는 모든 어떤 생산 설비에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럼 그 데이터는 뭐로 수집을 하느냐? 결국엔 센서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센서 IoT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고, VR 뭐 증강현실 이런 것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같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발달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부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제어나 데이터 수집 부분에서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경제성과 그 다음에 시간적 경제성과 그 다음에 비용적 경제성 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제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목표였고, 그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이제 공장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이제 일반 공장과 스마트 공장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화는 그냥 이런 어떤 기존에 갖춰져 있던 것을 로봇이 그냥 자동화시키는 게 대해서 끝났지만,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화가 아니라 지능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다른 걸로 바꾸다든지, 이 정도로 했으면은 이제는 더 뽑아낼, 이제 우리가 더 제품 만들 필요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전기나 아니면 어떤 뭐 원자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정을 바꾸면은 이렇게 좀 감축을 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필요한 게 이제 감지, 센싱과 그다음에 컨트롤,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액추에이트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감지는 뭐 생산 조건이 변화하고, 그러니까 뭐 생산 환경 이런 것들, 제품 환경, 그다음에 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정보를 당연히 감지하고 빨리 선제적으로 습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겠다. 그럼 이런 어떤 생산 정보와 그다음 제품 환경과 시장 환경이 바뀐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만들어서 빨리 생산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전략을 바꿔야겠다. 그럼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시면 그것을 이제 수행을 해야겠죠. 그럼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감지와 판단이 굉장히 잘 이제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제 잘 얘네들이 먼저 잘 이루어지고 난다면 수행은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가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기능적으로 감지, 판단, 수행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공장과 스마트 공장을 비교해 보면 이제 뭐 일반 공장은 인력 있고 기계가 있고 자재가 있고 뭐 이걸 측정한 공정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ICT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운전이 여기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에서 지금 뭐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런 자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양이 기존과 다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이제 센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IoT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거 지금 뭔가 기계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생산을 하게 되면은 재료들이 원자재들이 이제 다 쓸 테니까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제 실시간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몇 분씩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뭐 계측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분산으로 우리가 다 해서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은 공장하고 결국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측정하고 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어, 그냥 클릭 클릭 뭐 이런 것으로 좀 할 수도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작업자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스마트한 팩토리에서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런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이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만 잘 하게 되면은 스마트하게 제품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센서, 뭐 네트워크, 잘 아시는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뭐 프로그램,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공장도 뭐 바로 그냥 스마트하게 그냥 고도화 시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공장도 수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스마트 공장이 아니라 자,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서 스마트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기초 수준과 중간 수준, 고도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이런 어떤 최첨단 어떤 고도화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로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기초 수준에서는 이제 일부 공정의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생산하고 그런 어떤 이력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중간 수준에서는 이제 IT 기반의 생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수준 2는 중간 수준 1보다는 조금 더 이런 어떤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어떤 설비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연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고도화는 이제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센싱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지능형으로 시스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공정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도 그냥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텝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데이터 잘 모으고 클라우딩을 해서 그 클라우딩에 저장된 걸 가지고 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센싱 기술도 굉장히 더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발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고도화된 어떤 제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맞춤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이제 자동화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사물 인터넷이 지원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응용 프로그램과 플랫폼과 디바이스들이 다 원활하게 갖춰지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제 고도화가 굉장히 빨리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제 결국에는 플랫폼이 되겠죠.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리하고 제어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플랫폼에 연계시켜주는 게 결국엔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물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전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갖춰져야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아무래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ICT 기술, 그 다음에 사이버, 산물 인터넷, 클라우드 앤 컴퓨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보안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안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4차 산업혁명에 들어있는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다 들어가는 건 맞지만 걔네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연계가 돼서 돌아가야만 이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원활하게 운영되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는 기업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어떤 선진국이나 경쟁국들보다 조금 늦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좀 기초 수준에서 중간 수준, 그다음 고도화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추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확산을 시키고 이 확산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산단의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스마트화를 한 다음에 그런 어떤 산업 구조와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완전히 고도화시키는 게 지금 이제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관심을 받고 있고요. 현재 뭐 스마트 팩토리에 뭐 1240개사가 지금 뭐 구축을 이제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독일, 일본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미 많이 보급이 된 이런 나라들은 이미 지금 제조업의 어떤 성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미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4.0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제조 쪽에서의 어떤 그런 초고도화를 시키겠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완전히 고도화시키겠다. 부분을 이제 IoT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완전히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금융위기 위에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결국에는 이제 뭐 ICT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굉장히 크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신미국 혁신 전략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포함이 돼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뭐 규모도 늘리고 있고요. 지원도 늘리고 있고 교육,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전용 펀드도 조성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보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처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전문가가 이제 공장에 와서 스마트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컨설팅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기부에서는 이미 지금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아예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뭐 코스모라는 것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뭐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또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조금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좀 스마트 팩토리화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검토해 봐야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경기도, 경북, 그다음에 경남 이런 어떤 주요 어떤 지자체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 공장들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종별이나 뭐 이런 수준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초 수준이 굉장히 많지만 점점 이제 중간 1과 중간 2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이제 기계 장비나 자동차, 그다음에 금속 가공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수요가 많고 이제 기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이런 어떤 제조 산업에서의 어떤 스마트화, 지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집중적으로 더 스마트화를 시켜서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선진국들과 격차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신산업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022년 이제 중소기업 같은 스마트 제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원 규모라든지 기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단독 공장을 뭐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하는 거, 데이터 활용하는 거,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뭐 컨설팅하는 이런 것도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크고요. 단지 이제 2년 만에 벌써 15조, 9조에서 15조로 껑충 뛰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이후에 실적 계산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 응답도 있고 지원 기업의 어떤 이런 그 지금 구축 기간에 따른 어떤 실적들도 굉장히 좋고 매출액은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산업재해도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과 품질이 함께 늘어나고 이제 원가는 감소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분들께서 스마트 팩토리를 좀 이제 고도화시키는 쪽 아니면은 이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거 지금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더 이제 상향 조정되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도 굉장히 발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날 거다. 성장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증가할 거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은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연평균 한 9.3% 정도는 성장할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미래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국내 사례만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이제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LS 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성공 사례로 뽑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PLC와 기기 센서 그리고 중앙 통제 장치가 Io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생산량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코가 ICT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과 품질과 물류, 안전, 에너지, 환경 관리까지 모두 하겠다.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추얼 팩토리로서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관리, 생산하는 거,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LG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성과 불량률이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산불 인터넷 등을 도입해서 현재 1086개사를 대상으로 지금 매년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54%의 품질 개선이 되고 생산성 개선되고 매출액 증가하고 일자리가 4,600개나 증가하는 그런 실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솔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형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하는 그런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라는 어떤 그런 우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생산력과 그 다음에 품질이 좋아졌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고 매출액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산업용 어떤 생산 라인 자체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인공지능화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로봇 이런 어떤 그런 기술로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작업 효율을 향상을 시켰고요. IBM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용 어떻게 보면 IoT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게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카이빙 비용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대규모 어떤 그 데이터 저장하는 거, 보안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갖추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독일 지멘스의 이제 암베르크 공장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유럽 최고의 공장이고 생산량과 품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의 어떤 해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그 성공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분들, 그다음에 많은 어떤 교육 학교에서도 견학을 가서 배우고 오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나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그 자료들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제조업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지능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너무 지금 이제 기초형으로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이나 이제 고도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중소 중견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너무 좀 소프트웨어 위주고
그다음에 IoT나 CPS 등 어떤 이런 제조 기술의 고도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좀 많이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그 주요 대기업에서는 이미 스마트 팩토리 시장 경쟁을 나서고 있는데 중소와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하고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참여나 아니면 이제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판로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다부처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을 위한 로드맵도 또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에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진입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끔 초기 정착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R&D 지원 같은 부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고 한다고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활성화될 거고요. 그럼 이런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어떤 그런 부분들의 기술, IoT 기술은 점점 더 발달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1단계가 아닌 중간 1, 2에서 결국엔 고도화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공장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체에 계신 분들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보면은 좀 도입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40분 넘게 지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그 본 강의를 통해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실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도 좀 4차 산업혁명에서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